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어머니가 들어섰다. 너, 그 여자와 아직도 만나고 있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이 비밀이 어떻게 알려졌을까? 그녀의 삶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은은 25살의 젊은 여성으로 서울의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외모는 주변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긴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고 큰 눈동자는 항상 깊은 생각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복잡했다. 그녀는 민지를 사랑했다. 민지는 28살의 화가로 짧은 머리와 밝은 미소가 인상적인 여성이었다. 그들은 대학 시절부터 친구로 지내다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 관계는 비밀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고 특히 지은의 보수적인 가족에게는 치명적이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어머니의 눈빛을 느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던졌다. 그 사진 속에는 지은과 민지가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게 뭐야? 내가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줄 몰랐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창백해졌다. 누가 찍었을까? 누가 이 사진을 보냈을까? 그녀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엄마, 이건 오해예요. 지은이 변명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오해. 내 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될지 알아? 우리 집안 명예가 어떻게 되겠어? 가족의 압력은 이미 지은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업가로 딸의 결혼을 기대하고 있었다. 지은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리고 결국에는 좋은 남자와의 결혼. 하지만 민지를 만난 후 그녀의 세계는 변했다. 민지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영혼으로 지은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었다. 그날 밤, 지은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관계가 알려졌어. 엄마가 사진을 봤어. 민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어떻게? 누가?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다. 민지도 자신의 가족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녀의 부모는 이혼한 상태였고 어머니는 민지의 성적 지향을 의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지는 지은만큼 보수적인 환경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화가로서 자유로운 삶을 추구했다.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 지은이 말했다. 다음 날, 그들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민지는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불안이 스쳤다.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포기할 수 없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가족이 그녀의 말끝이 흐려졌다. 사회의 시선이 두 사람을 압박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것을 병으로 보았다. 지은은 직장에서의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상상했다. 만약 이 사실이 퍼지면 그녀의 경력은 끝날지도 모른다. 대화는 점점 격렬해졌다. 너의 가족이 우리를 인정할 리 없어. 나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걸 볼 수 없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헤어지자고? 그게 해결책이야. 그녀는 화가 났다.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다.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그녀는 갈등했다. 민지는 손을 뻗어 지은의 손을 잡았다. 아니, 함께 싸우자. 하지만 어떻게? 그날 오후,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마주쳤다. 아버지는 사진을 보고 있었다. 이게 사실이냐?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네, 사실이에요.
그녀의 고백은 가족을 충격에 빠뜨렸다. 아버지는 너를 더 이상 우리 딸로 보지 않겠다 라고 선언했다. 지은의 세계가 무너졌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울었다. 이 선택의 대가가 너무 컸다. 밤이 깊어지면서 지은은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도망칠까? 하지만 민지의 답은 없었다. 불안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다음 날 아침, 민지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스튜디오는 비어 있었고 전화는 꺼져 있었다. 지은은 혼란에 빠졌다. 민지가 왜 사라졌을까? 배신인가? 아니면 보호하려는 행동인가?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이 사건은 지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녀는 가족의 압력에 굴복할지 사랑을 추구할지 선택해야 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그녀의 내면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지은은 민지의 스튜디오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다. 아무 응답이 없었다. 그녀는 문을 밀어보았지만 잠겨 있었다. 민지야, 나야. 문 열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변 이웃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지은은 불안에 휩싸였다. 어제의 대화가 마지막이었을까? 민지의 사라짐은 지은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녀는 민지의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민지 어디 갔어? 한 친구가 말했다. 어젯밤에 갑자기 짐을 챙겨서 나갔어. 내 가족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면서.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민지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떠난 것인가? 아니면 진짜 배신인가? 그녀는 민지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가 사라졌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 애가 내 때문에 고통받는 걸 알았어. 너 같은 사람이랑 엮이지 말라고 했는데. 가족의 압력은 점점 세졌다. 지은의 어머니는 그녀를 정신과에 데려가려 했다. 이건 병이야. 치료받아야 해, 어머니가 말했다. 지은은 반발했다. 이건 병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한국에서 동성애자들은 여전히 차별받았다. 결혼은 이성 간으로만 인정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도덕적 타락으로 보았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이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느꼈다.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동료 하나가 사진을 봤는지 수근거렸다. 지은 씨, 요즘 이상해. 여자랑 사귄다는 소문이. 그녀는 무시하려 했지만 상사의 호출을 받았다. 개인 생활이 직장에 영향을 주면 안 돼, 상사가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이 모든 것이 민지 때문에 시작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민지를 원망할 수 없었다. 사랑은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동시에 고통을 안겨주었다. 지은은 민지를 찾기 위해 서울 거리를 헤맸다. 그녀는 민지가 자주 가던 갤러리를 방문했다. 그곳 주인이 말했다. 민지가 어제 그림을 팔고 떠났어. 제주도로 간다고 했어? 지은은 즉시 제주행 비행기를 탔다. 제주에 도착한 그녀는 민지의 흔적을 쫓았다. 바닷가 카페에서 민지를 발견했다. 왜 도망쳤어?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내 가족이 나를 고소할까봐 무서웠어. 나 때문에 내가 더 고통받을까봐. 두 사람은 바닷가에서 대화를 나눴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민지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집으로 돌아와. 내가 그런 생활을 하면 지원을 끊을 거야. 민지는 예술가로서 어머니의 지원이 필요했다. 그녀는 갈등했다. 사랑과 생계 사이에서. 지은은 제주에서 가족에게 연락이 왔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내 탓이야.
충격받아서 쓰러졌어, 어머니가 말했다. 지은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선택이 가족을 파괴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돌아가야 해, 아버지가 아프셔. 민지는 이해했다. 나도 함께 갈게요 하지만 지은은 거부했다. 지금은 안 돼, 더 복잡해질 거야. 서울로 돌아온 지은은 병원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는 약해진 모습으로 말했다.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 우리 집안은 전통을 지켜야 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아빠, 저 사랑해요. 그게 잘못인가요? 아버지는 침묵했다. 이 대화는 지은의 내면을 더욱 갈등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사랑은 자유지만 가족은 의무였다. 그날 밤, 지은은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잠시 거리를 두자. 민지의 답은 돼? 나를 포기하는 거야, 였다. 지은은 고통스러웠다. 이 결정의 대가가 너무 컸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사회의 압력이 그녀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지은은 회사에서 하루를 보내며 마음이 무거웠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소문 들었어. 지은이 레즈비언이래.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다. 그녀는 참았지만 내면은 상처받았다. 민지와의 거리 두기는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민지는 제주에 머물며 그림을 그렸지만 매일 메시지를 보냈다. 보고 싶어. 언제 돌아올 거야? 지은은 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선택이 옳은지 의심스러웠다. 가족의 상황은 악화되었다. 어머니는 지은을 소개팅에 보내려 했다. 좋은 남자 만나봐. 이 모든 게 잊혀질 거야, 어머니가 말했다. 지은은 반발했다. 엄마, 강요하지 마. 하지만 어머니는 내가 우리를 실망시켰어. 이제라도 바로잡아으라고 했다. 지은은 소개팅에 나갔다. 상대는 30살의 변호사였다. 그는 매력적이었지만 지은의 마음은 없었다. 취미가 뭐예요? 그가 물었다. 지은은 민지를 생각하며 대답했다. 그림 보는 거요? 소개팅 후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이 모든 게 위선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안해. 가족 때문에. 민지는 이해해. 하지만 나도 아파하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감정적으로 격렬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사회가 왜 우리를 인정 안 해? 민지가 외쳤다. 지은은 동의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 가치관이 그들을 억압하고 있었다.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비도덕적이라고 여겼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지은의 여동생이 그녀의 방에 들어왔다. 언니, 나 알아. 민지 언니랑 사귀는 거. 이 동생의 말에 지은은 놀랐다. 어떻게, 동생은 사진 봤어. 하지만 난 괜찮아. 사랑은 사랑이잖아. 동생의 지지는 지은에게 힘을 주었다. 하지만 이는 가족 내 분열을 초래했다. 어머니가 알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터였다. 지은은 민지를 만나러 제주로 갔다. 그들은 해변에서 산책했다. 우리 공개할까? 민지가 제안했다. 지은은 두려웠다.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볼까? 직장, 가족. 민지는 그게 두려워서 포기할 거야? 우리 사랑은 진짜야 라고 말했다. 이 대화는 지은의 내면을 흔들었다. 그녀는 도덕적 선택의 무게를 느꼈다. 사랑을 추구하는 게 잘못인가? 아니면 가족을 배신하는 게 잘못인가? 돌아오는 길에 지은은 사고를 당했다. 차가 미끄러져 벽에 부딪혔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는 민지가 옆에 있는 걸 보았다. 어떻게 왔어? 민지는 소식 듣고 바로 왔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을 더 가까워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가족이 도착했다. 어머니는 민지를 보고 화를 냈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이렇게 됐어? 나가.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나갔다. 지은은 퇴원 후 가족과 대면했다. 민지를 인정할 수 없어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은 그럼 저를 포기하세요 라고 대답했다. 이 말은 가족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녀의 결정은 반발을 불렀다. 어머니는 내가 미쳤어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집을 나왔다. 그녀는 민지와 함께 살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다. 사회적 압력이 두 사람을 따라왔다. 민지의 갤러리에서 전시가 취소되었다. 논란이 될 수 있어 주인이 말했다. 지은은 직장에서 해고 위기에 처했다. 이미지가 중요해 상사가 말했다. 두 사람은 생계의 위협을 느꼈다. 우리 어떻게 살아?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함께라면 할 수 있어 라고 답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지은과 민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곳은 자유로웠지만 불안이 가득했다. 우리 공개적으로 살자.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망설였다. 아직 준비 안 됐어.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그들은 친구들에게 관계를 알렸다. 일부 친구는 지지했지만 다른 친구들은 멀어졌다. 이해 못해 한 친구가 말했다. 이 배신은 지은을 상처 입혔다. 가족의 반응은 더 심했다. 지은의 아버지는 유언장을 바꿨다. 너를 상속에서 제외할 거야. 어머니는 매일 전화를 걸어 설득했다. 돌아와. 정상적으로 살아. 지은은 고통스러웠다. 그녀의 선택이 가족을 파괴하고 있었다. 민지도 자신의 어머니와 갈등했다. 내가 그런 선택을 하면 나도 너를 버릴 거야. 어머니가 말했다. 민지는 예술 활동을 포기할 뻔했다. 두 사람은 상담소를 찾았다. 그곳에서 다른 동성 커플들을 만났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 한 사람이 말했다. 이 만남은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인터뷰에서 개인 생활은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민지는 온라인으로 그림을 팔기 시작했다. 우리 함께 버텨보자. 갑자기 민지의 전 연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과거의 연인으로 민지를 배신한 적이 있었다. 너 아직도 지은이랑? 나랑 다시 시작하자. 그녀가 말했다. 민지는 거부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지은에게 전해졌다. 너 그녀랑 만났어?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설명했다. 우연히 만났어.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지은은 의심했다. 이 사건은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을 만들었다. 대화는 격렬해졌다. 너 나 배신할 거야? 지은이 소리쳤다. 민지는 절대 안 해. 믿어두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내면은 상처받았다. 사회의 압력이 관계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들은 싸움을 반복했다. 이 모든 게 내 탓이야.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 화해 후 두 사람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에서 그들은 자유를 느꼈다. 우리 결혼하자. 민지가 제안했다. 지은은 웃었다. 한국에서 불가능해. 하지만 상징적으로 반지를 교환했다. 이 순간은 행복했지만 현실로 돌아오자 다시 압박이 시작되었다. 지은의 여동생이 찾아왔다. 언니, 가족이 너를 용서할 수 있을까? 동생의 말은 지은을 흔들었다. 가족 모임에서 지은은 대면했다. 저 민지랑 살 거예요. 그녀의 선언은 충격을 주었다. 아버지는 나가라고 말했다. 지은은 집을 떠났다.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그녀는 재정적으로 어려워졌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해외로 갈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생각해보자 라고 답했다. 사회적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LGBT 권리 시위에 나갔다. 우리 목소리를 내자.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시위에서 폭력이 발생했다. 반대자들이 돌을 던졌다. 지은은 다쳤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그녀가 말했다. 이 사건은 그들의 결의를 강화했다. 하지만 내면의 갈등은 여전했다. 지은과 민지는 시위를 통해 더 강해졌다. 우리 포기하지 말자.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가족의 압력이 계속되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병이 났다. 내 탓이야,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병원을 방문했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돌아와 라고 말했다. 지은은 갈등했다.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민지는 기다렸다. 내 선택을 존중해 하지만 그녀의 내면도 아팠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감정을 표현했다. 한 그림은 두 여성이 손을 잡고 폭풍 속을 걷는 모습이었다. 이게 우리야.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감동받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직장에서 지은은 해고되었다. 이미지 문제야, 상사가 말했다. 그녀는 실업자가 되었다. 새로운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 지은은 차별을 느꼈다. 성적 지향 때문에 한 인터뷰어가 물었다. 그녀는 솔직히 대답했다. 네, 하지만 그게 제 능력과 무슨 상관이죠. 하지만 취업은 어려웠다. 민지도 갤러리 계약이 취소되었다. 논란 피하고 싶어 그들은 생계의 위기를 맞았다. 우리 어떻게 해?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온라인 사업을 해보자 라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함께 카페를 열었다. LGBT 친화적인 공간으로. 손님들이 왔다. 여기서 자유로워, 한 손님이 말했다. 이 사업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반대자들의 항의가 있었다. 이런 곳은 안 돼. 그들은 위협을 받았다. 지은은 두려웠다. 포기할까? 민지는 안 돼, 싸우자느라고 말했다. 가족과의 화해가 시작되었다. 여동생의 도움으로. 아빠, 언니를 이해해줘, 동생이 말했다. 아버지는 망설였다. 시간이 필요해, 어머니는 회복되며 지은을 불렀다. 민지를 데려와. 지은은 놀랐다. 민지와 함께 병원을 방문했다. 어머니는 너희를 인정할게 라고 말했다. 이 순간은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최종 대면에서 아버지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아빠의 화해는 그들의 삶을 바꿔놓았다. 사회의 변화도 느껴졌다. LGBT 권리가 점점 논의되었다. 두 사람은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민지의 전 연인이 다시 나타나 소문을 퍼뜨렸다. 민지가 나를 배신했어. 이 소문은 사업에 타격을 주었다. 지은은 화가 났다. 왜 그런 거야? 민지는 과거야. 무시해. 하지만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그들은 상담을 받았다. 신뢰를 회복해야 해, 상담사가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강해졌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이겼다. 카페는 번창했다. 가족은 천천히 받아들였다. 사회의 시선도 변했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이 있었다. 우리 행복할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네, 라고 답했다. 이 모든 시련 끝에 그들은 깨달았다. 사랑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그 대가가 가치가 있는가? 당신은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나요?